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적천수천 미하는 날이에요. 자, 원문이 네 번째예요. 이게 출신이에요, 출신장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출세라고 하죠. 출세라고 하죠. 일어에서 공명. 공을 세워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거죠. 공을 세워서 날릴 때는 이거 막설경에서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일간이 듣기. 일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간이 듣기 하고요. 우재성. 왜 재성을 만나야 될까라고 했는데요. 관성보다 재성이 우선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일어공명. 일어공명이 뭐예요? 별정직이죠, 뭐.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늘공이 아니에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죠. 국회의원도요, 임기 끝나면 또 뽑아야 되니까 일어공명이에요. 구급서부터 특별히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늘공이죠, 늘공. 그래서 도필이라는 건 이름을 또 이룬 자예요. 도필. 유도필. 1호 공명에서 도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필이 뭐냐면,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사록이죠. 사초. 그것이 있는데, 임금이 말하는 대로 이제 막 받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받아 적는 사람이 잘못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이 도필, 칼도자, 연필연자예요. 칼로 이렇게 긁어내요. 근데 그땐 수에부치가 아니라요. 날카로운 뭐예요? 대. 그래서 이 도필이에요. 칼도자, 연필도자.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고 그 부위만 싹 긁어낸 다음에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글자를 새로 쓴다는 거죠. 이거 이 도필로서 이름을 이룬 자가 있고요. 연납. 그때나 저때나 이 돈을 내고 출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유 분별. 비록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불에 넘어서질 않아요. 일간이 유기하고요. 보세요. 일간이죠. 재관이 상통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임 선생은 확실하게 관성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호. 재성이 딱 용신으로 쓰는데 암암리의 관성국을 이룬다든지, 자, 그러면 일간이 일단 유기해야 돼요. 기운이 있어야 돼요. 복, 관성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지지에 있는 거예요, 지지에. 그럴 때 어디에요? 재성, 대운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재생관하는 거예요. 양의가 정통, 두 뜻이 정이 통한 것이다. 복, 관쇠, 관이 쇠한데 재성을 만난다든지, 이것도 재생관하는 거 아닙니까? 양신이 화합, 두 신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이다. 혹 인성이 왕하고 관성이 쇠했을 때요, 재성이 파인, 인성을 파할 수 있죠. 재성이 와갖고요. 이건 일거양득이에요. 재성은요, 들어오면 관을 생해주고요, 인성을 파해줘요. 그래서 재성을 쓰죠. 혹 신왕한데 무관이에요. 관이 없어요. 그때 식상생자예요. 이것도 설계하니까, 일주를 설계하니까 좋죠. 신세. 일주가 약해요. 근데 관이 왕하단 말씀이에요. 이럴 때 식신으로서 재관. 그러나 이건 재관하는 것보다는요, 인성이 들어와서 화살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일종의 한 가지 청순한 기운이 있어서 마침내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벼슬에도, 사로에도 고비, 높은 낮음이 있는데요. 구름지기 연구해야 된다. 격국이 기세를 연구를 해라. 눈에서 또 손이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이 가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불능 출신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출세를 못하는 자가 있다. 일간이 태왕한데요, 재성이 가볍고 무식상,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성이, 일간이 강하니까 비겁쟁조가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을 것이고요. 관을 반기는데 관성이 불통.
통하지는 않았어요. 홍무관 이런 사람들은 다 불능 출신, 예, 출세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일간이 퇴약한데요, 재성과 간성이 병왕, 같이 왕이에요. 예, 이런 거 큰일 나죠. 이 재간이 비록 통하는데 상관이 겁점, 예, 예, 상관이 뭘 겁점했을까요? 요 관성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성도 경하는데 암암리에 겁국, 예, 겁제국을 이루고 있을 땐, 예, 겁탈하죠, 재성을요. 유희인, 인성을 반기는데요, 재성을 만난다든지, 인성을 꺼리는데 봉관, 관을 만난다든지, 관생이 난지도 아니죠. 개불능 출신이라, 예, 모두 출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러나 운에서 결국은 덜어내는가 도와주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출세하고 출세를 못하고 하죠. 그래서 14번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례명조가 6개네요. 날도 덥고 하니까 2개씩 할 겁니다. 예, 482번, 483번 할게요. 자, 이 사주 볼게요. 칠살격이죠? 7월에 태어나서 간목이죠. 이건 화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럼 화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화살을 할 수가 없고요. 제살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제살. 네, 제살을 하는데, 이 사주는 배운이 살려준 것이지, 여기 제살할 만한 화가 별로 없죠. 이 사화는요, 철도 선생은 화생토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시나마을 해서요, 이게 금이체라고 한 것은 화목용조라고 했는데요, 목화용조가 우선 맞습니다. 그 이유가요, 네, 토가 강해요. 토도 강하고 금도 강해요. 토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금이 조금 많아요. 금기이. 그래서 토가 두 번째 차종주에 있네요. 그래서 금이 강하다라고 해서 화목으로 대운이 흘러주죠. 네, 무진대운이 제일 안 좋겠죠. 간목생 맹추, 네, 첫 가을이요. 지금이죠. 예, 지금 뭐 맹추, 오늘 입추가 됐네요. 칠살 당령이에요. 예, 그래서 사화는 식신을 뭐예요? 화생토한다는 것이죠. 예, 화생토에서 탐생기토, 예, 기토를 생하는데 탐하고 있다. 저거 그 화극금 안 한다는 거예요. 화극금 할 수가 없어요. 사신이 암하고 났다고요. 만금, 예, 그걸 신금을 득하는 걸 잊어버리고요. 겸해서 무기병토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재성이 강하고요. 예, 관성도 강해요. 파인 생사라고 있다. 인성을 파하고요. 예, 산을 생하고 있다. 그렇죠. 이치, 이런 결과 조업난등이라고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조업, 그러니까 부모의, 조상의, 재물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서양불교, 예, 또 불공부도 이룰 수 없겠어요. 그러니 이 시기 단강한 것을 추수가 통원했다 해서 금생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살인상생 깨집니다. 예. 그런데 격언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화목을 쓰는 상태예요. 예. 일자 노방했고요. 예. 드러나게 비록 충국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암암리에 오히려 상생을 한다. 이 오히려 각장이다. 상생을 한다. 부서 출신이래. 이 부서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뭐 일종의 아주 하급직이겠죠. 정묘병인운에 우리가 중국의 벼슬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묘병인운에 이때요. 하운이 와서 제사를 하러 왔죠. 그러니 이 병정우는 제사를 하고요. 임묘는 일주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부신제살, 맞죠? 일주를 도와주고 살을 제하니 사지과찰, 판찰사까지 됐고요. 예, 하는 뭐 제대로 된 것이죠. 예. 가민일주가 월지신금이 편관상이라 매우 신경 쓰이는 우행인데 연지사화가 극신금 한 것은 연간의 기토를 위해서 신금을 극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신암압하는 작용이 있어서요. 만극신금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근데 이제 암암이나 이런 걸 철저선생은 잘 안 보세요. 추가 그릴 마음으로. 이러한 이유로 일지를 추가하려는 마음도 이런 결과로
각각 사주가 지지이동을 받는 천간의 강림문호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즉 연주의 지지사화가 연간의 천간에 기토를 생하고요. 월준 지지의 신금이 천간에 임수를 생하고요. 일주 지지 임목은요 천간에 간목을 흐르게 해요. 일지에서 시주 지지의 진토가 천간에 무토의 뿌리를 각각 자기 목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강림문호라고 하죠. 오행천도는 금이 3.5예요. 미달종조 오행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저 미달이니까 저걸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토가 3.4예요. 0.1 차이로 하니까 금토가 강하다라고 하니까 뭐를 쓴다? 목화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은 토를 소토하고요. 화는 금을 극하니까요. 금체 화목용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22번인데요. 좀 사운이니까 괜찮습니다. 사운이 오는 괜찮아요. 약간은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사운도 괜찮아요. 무진대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정력적인 대운이 제일 좋죠. 네. 다음입니다. 네. 이건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요. 술도 속에 정화를 뿌리를 내려서 정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이거는 결국 화체예요. 그래서 뭘 쓰냐? 용비격, 비겁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화체면 식상이 강하다는 뜻이죠. 식상이 강한데 그 인성을 쓰려니까 인성이 없어요. 수가. 그러니까 비겁을 쓰는 거죠. 목을 쓰고요. 대운에서 비겁대운을 기다린다라고 해요. 이 사주도 괜찮은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올려쓰고 설명을 할게요. 함서를 하겠습니다. 483번이요. 경우 경우술 하체입니다. 을묘 정축 이것도요 하는 체지만요 식상이 강하다고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을묘일주니까 식상성을 충분히 감당을 하죠. 대운만 좋으면 돼요. 을묘일원이 생업계추다. 그러니까요 병정병투에서 통구를 했다. 꽃을 한국을 잃었죠. 오행의 무수예요. 인상이 없다는 거죠. 경금 치지 물론 이 경금은 놔두고 쓰지를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가장 반가운 것은 그냥 재신이 귀고 라고 해서 재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술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어디 있을까요? 귀고 그렇게 뭐 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토는 별로입니다. 이거는 수목으로 흘러야 돼요. 재신귀구다. 목화통이하다. 글쎄. 성질은요 효우라고 해서요.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형제와 우애가 좋다라는 거예요. 더욱 독행의라서 오를 의자입니다. 독실하게 행동하더라. 의리에. 이것도 또 부서 출신이네요. 사지 주목까지 됐습니다. 그 분리수고 서양에 불리한 것. 불공부에 좀 약한 것은 경금이 통군 재축해서 그렇다고 해서 좀 멀리까지 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재성은 아무리 봐도 쓸 건 못 됩니다. 수목으로 흘러야만이 되는 사주죠. 재성은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동수로의 연지 오화가 있어 화국을 이루고 있다. 연간 경금은 녹아내린 형국이에요. 뭐 더 이상 볼 거 없죠. 부서 출신 주목까지. 경금은 뭐 그렇게 금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화가 5.8이에요. 수는 0.6이고요. 그래서 구려. 목을 먼저 쓰죠. 대운에서 운을 기다리는 수밖에
수밖에 없죠. 특수격이에요. 식상용비격이 됐습니다. 이런 건 식상용비격은요, 운을 잘못 만나면요, 별로 썩 좋은 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요, 비겁이 운에서 말년운이 들어와서 주목까지 지낸 사주입니다. 483년. 예, 그렇습니다. 이 축도요?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들어왔어요. 울며 일주라 그래요. 출근할 때. 인명 좋고요. 경신금은요, 병정화가 막아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임진계상하고 좋네요. 좋죠. 이 5대5는 안 좋죠. 도경신이라 화가 좋은데요. 이 화는 좋지 않습니다. 사축 궁극을 이루고 있네요. 일단은 이 축대오는요,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경신금은 경인신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병정화가 오히려 병정화가 막아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사례명절 2개를 샘플로 봤습니다. 다음 사주 또 준비해서 강의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